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진짜로 그랬지 77.77%. 그럼요. 뭐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뭐 이런 것처럼 저쪽에도 그게 있었나 봐. 어대현 같지 않아서 정말. 어차피 대통령은 김기현 이렇게 있었나 봐요. 당 대표는 아이고 죄송해요. 대통령은 아우 김기현 영모가 일어날 뻔했네.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인데 실제로 저는 정봉주 의원 우리 이제 그 진보의 천공 봉도사께서 천국 진보의 천공 봉도사께서 안철수 안 된다고 단언을 하셨지만 제 목표는 결론에 다다르는 게 아니고 과정. 그 지지고 볶는 과정을 이간질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 갖고 온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지율 변화를 한번 볼까요? 지지율이 사실 나경원하고 유승민이 주저앉으면서 실제로 안철수가 흐름을 탄 건 사실이에요. 지지율도 보시면 저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맞습니다. 한 거죠?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하고 국힘 당원들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기현이가 막 꽃다발 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흐름을 분명히 안철수가 탄 건 사실이에요. 모든 그래프나 여론조사로 나오잖아요. 2월 1일 날까지 한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김기현을 한 7포인트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했던 세계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저거 양자 대결일 때예요. 거의 60대 30. 저건 다자예요, 다자. 가자. 다자하고 지금 나머지 3등 밑으로 제껴놓고 했더니 안철수 지지율이 50%가 60%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친윤만 있겠냐는 거죠. 이따가 그 얘기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준석 보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어차피 김기현이가 되겠네 라고 해서 투표를 안 할 당원들이 저 흐름을 보면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서 김기현이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안철수를 주저앉히는데 저런 여론조사들이 작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불안감 느끼기 시작하니까 안철수마저 털어버리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생기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이철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또 약간 뭐 가짜 윤심팔이 볼썽사납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저는 어퍼컷 날린 김기현이나 메쉬 그 구멍난 척한 그 그물 양말을 시스루. 보여준 시스루 그 구멍난 양말을 보여준 안철수나 참 진짜 꼴불견이긴 했습니다만 수준이 지금 높죠. 상황을 보면 뭐 이강은 확실한데 안철수 쪽으로 쏠려가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는 우리 쪽 많은 분들은 봤는데요. 사실 저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는 큰 변화 없을 것 같다고 진짜로 생각합니다. 그 이간질 전략을 쓰려면 우리가 안철수를 때리고 김기현을 치켜 세워야 새날이 때리는 거 보니까 김기현이 나쁜 놈인가 봐요.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하죠. 고품격 이간질. 근데 지금 이야기 물론 선동용의 말이 있긴 합니다만 안철수를 돕는 현역들이 거의 없어요. 눈치 보느라고 김기현 쪽만 되게 많은데 낮에는 김기현 돕고 밤에는 안철수 돕는다는 얘기가 파다해. 물론 선동용인 거 분명히 있어요. 안철수 쪽에 약간 좀 자가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김, 밤안 의원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이상하네. 근데 이게 100% 100% 당원일 때는 사실 이거 진짜 조직 선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김기현이 왜 그 수도권에서 뭐 전당대회 형식을 띈 무슨 출정식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그때 8,000명 넘게 당원들 동원하고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들 다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결과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 분포도를 보면 이전에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지지했던 그 당시에는 사실 전체 20만 정도의 국민의힘 당원수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늘어난 폭이 저는 정강훈 뭐 또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완전 극우 포지션을 띈 그 동원대인 그런 새로운
당원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외부에서 보는 그 여론 지형하고는 다르게 조직 그리고 동원 이거에 뭐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예.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음. 국민의힘의 역동성을 우리가 못 믿는 거라서 김기현이 무조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투표율이라고 보는 게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비윤인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김기현 되겠네 하면 투표 포기합니다. 근데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작동을 해서 이상하게 난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짓거리, 아니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윤핵관들이 완장차고 있는 거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요소로 안철수의 지지율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전혀 뜨지 못하는 인천 동구 미추 얼굴이 그 양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저기 출마 안 해야 될 텐데 했나 봐요. 자, 근데 내가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김기현의 그 남진 김연경 똥볼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진짜 다시 한번 보세요. 부끄러운 줄 여러분 아셔야지. 내막을 다 아시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저런 거 써놓고 나면 엄청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남진 김연경 등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고 꽃다발은 지들이 갖고 왔다. 이게 팩트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부끄럽게 만들어야죠.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가증스러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워. 꽃다발도 자작극이라며 본인이 들고 쟤 뭔 연출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만났으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코드가 딱 맞잖아요. 절대 저는 사과 그냥- 없고 저는 절대 친하지 않고. 김기현이란 인간이 저런 인간이구나. 김기현이 입에서 말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청년 당원들한테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넘어 많이 쪽팔린 거죠, 진짜. 그래서 실제로 저걸 못 찍겠다고 그러면 하겠죠. 김기현이 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안철수를 찍게 되는 저는 이런 부분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특히나 저 MZ 세대는 이런 거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일찍 어. 남이어도 전 진짜 저건 창피하다. 아니다. 그럴 거예요. 자, 김일권님, 제대로님, 송수건님, 신경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측에서 드디어 당대표 덕자 후보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사실상 청년이죠. 36살, 86년생이네요. 저도 방송 같이 했었는데 아주 묵직하죠. 예, 그리고 대구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천에서 계속 활동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참 높은 점수를 주고 싶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 막판에 정말 끝까지 참고 있다가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부에 돌 하나 던져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지금 잔잔한 우물에. 이준석보다 살짝 어리니까 음. 만약 이준석 같은 바람이 분다면 천하람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니죠. 이 정도까지. 그렇죠. 현재는 뭐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확실히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구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지역위원회는 대구태세. 순천 광양 곡성구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높이 사줄 만한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책임당원 구성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작년 6월 달하고 올해 8월 달이 바뀐 거. 작년 6월 달에는 20, 30, 40대가 27.4%였는데 올해는 33%로 올랐고요. 수도권은 29.6%였는데 37%로 올랐고요. 영남은 55.3%였는데 40%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과는 조금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는 거죠. 결과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 찍어 누르던 때 들어온 당원들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고 막 전국을 다녔잖아요. 그 표심이 얼만큼 힘을 작용할까? 그 부분이 이 천하람 표로 이어질 것 같고 안철수 후보한테는 오히려 조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그리고요, 그 세대별 인구 비율하고 국민의힘 당원 비율 한번 볼게요. 앞에 옅은 색이 세대별 실제 인구 비율이고요. 오른쪽에 진한색,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 비율인데 지금 20, 30대는 실제 비율보다 낮고 40대는 좀 거의 비슷하고 실제 인구 비율하고 5, 60대는 한 2배 가까이 많고 70대는 거의 비슷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이 과정에서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안철수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김기현 낙선이 목표여서 내가 보고 싶은 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오겠다는 윤석열이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할 때 얼굴 찌그러지는. 그걸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표정? 아, 지금 국민의힘 우리가 뭐 알아야 되겠습니까만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알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월 10일이 최종 최종인 발표. 거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컷오프도 한 번 있어요. 결선 투표가 이제 2월 10일. 컷오프 한 번 하고 지금 저 윤상현 씨는 떨어지시겠네요.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예. 진짜 윤상현 존재감 없더라. 안녕이 때문이야. 지역 우물한 개걸이었고 사실 뭐 정치 뭐 했습니까? 4선날 동안. 누님밖에 기억나는 거 없지 않아요? 아, 하나 있습니다. 역대 가장 아름다운 영부인 아. 김건희 여사 뭐 이런 발언. 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80만 당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명부상의 당원 빼고 나면 한 2, 3, 저는 전체 표가 30만 표도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기세에 있는 쪽이 이긴다고 봐. 지금 청년 당원들, 온라인으로 가입한 당원들, 그 온라인 당원 가입해서 가입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최민희 의원이잖아요. 그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실제로 얼마큼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천하람이 당대표 나갔는데 김기현도 안철수도 천하람도 50%를 못 넘겼을 경우엔 3등인 사람의 표가 결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하람이 그냥 나가서 5%나 10%만 얻어도 김기현이나 안철수가 과반 득표를 못하면 천하람이 안철수 손들어주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천하람의 출마는 김기현의 50%를 막기 위한 이준석을 지지했던 청년들이 투표장에 나와라.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준석이 하고 있는 최고도의 반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빤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또 약간 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작용도 하죠. 자,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자천 타천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 당대표 후보 7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신업, 예. 오늘 출마 김기현, 등록했죠.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천하람 이렇게 7명 여기서 4명만 이제 컷오프에 컷오프를 시키고 또 결선 투표 네.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김가람, 김용호, 김태정, 양기열, 옥지원, 이기인, 이종배. 이종배가 프로 고발로 사준모 예.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돼가지고 서울시 의원이면서 지금도 고발하러 다니는 야, 고발 하나만 잘해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해찬, 지성호는 청년 최고 나갔구나. 네. 아직 45살이 안 됐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아닌 중년 장년 최고위원 후보 김세희, 김용태, 김재원, 유여혜. 어저께 우리 방송에 나오신 우리 마차님이 왜 우리 마차님한테 그래요? 아니 왜 그냥 닮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여혜랑 말이 안 닮았다. 돼. 우리 한번 여신한테 왜 그래? 새날의 여신한테. 문병호, 민영삼. 민영삼 저 양반. 야, 민영삼 나가는 거야? 우와. 저 사람 저 국민의당 쪽이잖아요. 그래갖고 저 평론가로 활동 많이 했던 그리고 우리 영삼이 형, 박성중, 신혜식, 이만희, 이용, 정미경, 태영호, 허은아. 야 정말 대단하네요. 국힘하네요 정말. 근데 그 머리 이렇게 창조주는 등록 그 후보의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등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거 아닌가요? 강신업이도 없지 않나요? 당신도 있어요. 있어요? 오늘 처음에 등록했어요. 너무 처음에 나오면 이런 효과가 그러니까요. 생기니까. 지워지네요. 많은 분들이 강신업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이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보고 강신업은 내가 봤을 때 컷오프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현실적으로.
강신업은 뭐 저 김건희가 뭐 저 정광훈이네 누구누구 통해서 밀 거야 쉽지 않아요. 강신업이 되면은 이준석이 되는 것보다 더 혁명입니다. 오늘 천공 사태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상적인 후보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방송 밖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최고위원을 일단 친윤으로 청년 최고 빼거나 청년 4명이 목표라는 거예요. 친윤으로. 아무리 못해도 3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까지 친윤으로 만들면 최소한 4명, 5명을 친윤 후보로 최고위원을 만들잖아요. 근데 당대표 경선에서 안철수가 당선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다 사퇴하고 네, 그럼 바로 흔들 수 있어요. 비대위로 네. 다 사퇴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설마 그럴까 하면 완전히 그거 양아치겠지만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수 없어요. 아니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총선 망하는 소리니까 어쨌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아, 그들 총선 망하는 게 뭐 저예요. 그거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전 나라를 있다고 봅니다. 위해서는 정말 놀라운 집단이 이거 희화화되는 거잖아요.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있어요. 엽기적인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이재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의원이 집권 여당을 이토록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분 국민의힘 네. 고문이세요, 고문.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 하나가 저렇게 나라 말아먹는 거 보면은 이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핵관들의 행태가 학교에서 일진 모습이다. 사실 지금이야 윤핵관 비판하죠. 윤석열의 뜻을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윤핵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다 윤석열한테 하는 욕이에요. 그렇죠. 대통령한테 직접 말 못하니까 왜 윤핵관들이 저지를 하고 다니는 게 윤석열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권성동한테 체리 따봉 보냈던 거 기억하는 것처럼 그 윤핵관들을 사실상 뒤에 조종하는 게 윤석열이기 오히려 때문에 부추기고 있죠. 윤핵관 욕먹는 욕이 아니고 윤석열한테 하는 욕이라고. 성열이 형, 당신한테 학교 일진이랍니다. 조폭이 나쁜 네. 거예요? 일진이 나쁜 거예요? 또이 또이또예요. 참. 아유. 자, 이런 흐름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세요? 왜냐하면 국민들 뜻이 싫어도 예초에 이 사태가 왜 발생했냐면 이준석 같은 놈을 내부 총질이라던 당대표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윤석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총선 공천권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윤핵관을 그 당대표 바지 당대표 사무총장으로 꼽고 싶어. 그래서 평상시 때 10몇 년 지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여론조사 30%를 없애버리고 당원들 투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국민 여론이 반영이 안 돼. 한번 보세요. 김세희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네. 당대표는 비호감인데다가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비호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지지층 여론조사는 안철수가 70%를 넘는데 60%를 넘는데 또 지지층하고 다르게 투표권이 있는 당원. 사람들의 여론은 또 달라. 그러니까 계속 민심 2반에 2반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론조사에 당대표는 간판이라고 하는 게 쟤네들 논리는 그런 거예요. 이번 총선은 간판이 윤석열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적극 나서는 건 탄핵 사안이고 위헌이고 그럼 결국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건 김기현인데 아무 존재감 없는 심지어 김연경이나 남진이 잘 모를 정도로 존재감 없는 사람. 그리고 이번 총선의 뭐 얼굴은 윤석열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60%가 60% 넘는 그 비율이 윤석열 싫어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총선 참패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여러분들 있잖아요. 금방 옵니다. 내년도 가스비를 내리지 않으면 내년도 가스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 가스비에 지지고 볶는 게 1월, 2월, 3월일 거고요. 4월 달에 총선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야. 올해 1년을 지내 보면서 대학 등록금 올랐죠. 전기료, 가스비가요. 또 오른다는 게 4월 달에 올라요. 올해 4월 달에. 전기비 또 올립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져요?
외교만 나갔더니 우리 일하는 적이라고 해버려갖고 외교 갔다 왔더니 지지율 떨어지는 자가 지지율 올리겠다고 구미 가고 마누라 대구 보내고 그리고 중산층한테까지 난방비 지원하겠다는 거짓말 하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이제 국민들한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 부적격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국민들 50% 이상, 많게는 55% 이상이 윤석열을 매우 못한다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 리스크 아닙니까? 이제 근데 그 단순히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망하는 거지. 국민들은 윤석열이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거를 떠나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내 주머니에 무언가를 뺏어간다라는 인식이 돼버리면 정말 싫어하죠. 인간 그 자체가 그렇죠. 싫다. 예.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게 어울릴 얼굴인데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총선 앞두고 계속 이제 뭐 물가 올라가고 하지만 저는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올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뭐 중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태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이런 등등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국민들 정말 못 참을 겁니다. 야 진짜 아니 나라는 사람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지 나 신기할 정도예요. 저는 왜 요즘에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을 얻는 자가 시대의 주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윤석열이는 시대의 주인은 못 되겠구나. 그러니까 잠깐 엑스트라처럼 운 좋게 어떻게 사주팔자에 그래 정상 한번 찍고 와라 하는 정도의 운이 발동해서 대통령이 잠깐 됐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근데 엑스트라가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럼요. 드라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아유, 주연도 아닌데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정봉주 TV에서 음. 이제 7시부터 방송을 하는데 오늘 새날 나오신 정봉주 의원이 해준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쌍방울 관련한 건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는 아예 대북 사업을 몰랐다는 건 그런 증거들이나 방송 내용이 지금 오늘 새날 속편 스피노프로 7시부터 할 예정이니까요. 가셔갖고 내가 오늘도 정봉주 의원한테 그랬네. 사람들이 새날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무조건 멘트로 언급을 해달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한데 자주 해달라. 아, 늦게 간 사람들은 그 말 못 듣는단 말이야. 계속 중간중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빨리 지금 저 가셔야겠네요. 채팅창 위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새날은 여기 이제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낮방송에 그리고 다시 오늘 시사방송 마지막에 미카 김우라님께서 새날 가족분들 그리고 의리의 푸나님 응원합니다라고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멤버십 해주신 이예언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움 주시는 거에 대한 보답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방송에 다시 오고 정봉주 TV로 고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